엑셀을 통해서 나이, 키, 몸무게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데이터에서요. 데이터 분석 면 기술 통계법이 있습니다. 확인. 입력 범위는 나이에서 전체 몸무게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첫째 행 이름표를 현재 사용을 했으니까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약 통계량 값,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뭐 신뢰 수준 95%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K번째 큰 수, 가장 큰 것과 그 다음에 뭐 가장 작은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클릭을 해서 제일 위에부터 여기서부터 보여달라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쭉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현재 이 평균 중앙 최빈 범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 데이터 샘플을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임의로 한 달 평균 용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만원, 그 다음에 뭐 200만원까지 있다고 했을 때에 평균이 현재 이렇게 54만 2천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중앙값, 즉 미디언 값이죠. 중앙값을 계산하면 이 가장 중간에 있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두 개는 소트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했을 때에 배제를 시킨 30만원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죠. 최빈값 역시 현재로서는 30만원으로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엑셀 함수명은 모드를 쓰겠죠. 그러면 범위는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199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극단값이 이 중앙값, 최빈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만으로 특정 내용을 평가하시기보다는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최소 최대값 29와 19 물론 나이 경우죠. 범위는 10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과 최빈값 등도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 이와 같은 값들을 서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통계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집단 비교로 넘어갈게요. 이 통계 분석에 있어서 집단 간의 그 비교 연구는 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등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본 샘플은 현재 성별에 따른 모바일 뱅킹에 관한 사용자 의도를 연구하기 위한 실제 코딩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바일의 어떤 그 유용성, 또 용이성, 사용 편리성 개념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이터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을 때에 자 먼저 편의상 이번 메뉴 보기에서 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틀 고정을 시켜놓고요. 성별에 따른 분류 예를 들어서 1, 2 남자고 2가 여자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겠죠. 그러면 2번 데이터부터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상을 넣는다든지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두 집단의 이제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즉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서로 이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두 집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균에 대한 두 집단 비교를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자, 변수 1 입력 범위에서 유용성을 살펴볼게요. 자, 유용성 실제 데이터만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변수 2는요. 역시 유용성에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가설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그 다음에 변수 1의 분산 기지값, 즉 모집단의 현재 분산 0.6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변수 2 분산은요 0.7이라고 가정을 한 경우 현재 이름표를 넣지 않았죠. 그 다음에 유의수준 0.05, 즉 95% 신뢰 수준에서 출력 범위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제일 위쪽에서 지정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결과값이 나와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엑셀 통계를 돌렸을 때에는 이 G 통계량과 자, 그 다음에 양측 검정 기준에 P값 기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 통계량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네, 1.960이었죠. 1.960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 1을 먼저 지정하는가 2를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없습니다. P값 양측 검정, 물론 단측 검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양측 검정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0.05 이하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귀무가설이 어떻게 설정됐습니까? 같다였죠, 항상. 그죠? 어떻게 해요? 즉, 남자와 여자의 유용성에 대한 자, 남자를 어떻게 일로 표현할까요? 그 다음에 여자 2의 값이 어떻게요? 같다가 기무가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 대립가설은 어떻습니까?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얘가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결론은요. H5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바꾸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유용성, 즉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가 같지 않다, 즉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해석이 정반대가 돼야 되죠. 왜요? 얘가 기각됐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죠. 그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남자와 여자의 즉 모평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이 사용자 모두 모바일 뱅킹의 어떤 그 유용성을 인지하는 데에서 차이가 어때요? 결론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의미 해석을 잘 해주는 것이 이 통계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현재 기준치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얘는 기각되었거든. 그죠? 예, 기각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기각됐습니다. 기각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얘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은 얘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즉 남자나 여자 차이가 없이 같다는 결론이죠. 여기서 이제 유용성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유용성의 차이가 없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T검정 등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은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0.6과 0.7이라고 하는 이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다는 전제였죠. 이제는요. 대개의 경우는 이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모르는 경우에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요. 뭐냐면 등분산을 가정하는 것과 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자, 먼저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에서요. 역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T검정을 보시면 등분산과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이 있죠. 자, 먼저 같다라고 하는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을 확인해 보십니다. 변수 1에는 이번에는 용이성을 살펴볼게요. 용이성을 범위를 읽고요. 그 다음에 2에는요. 52부터 끝까지겠죠. 그 다음에 가설 평균 차이가 지금 없다는 전제였죠. 0.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요. 적당한 위치에 확인. 그러면 P값 기준해서 자 기준치 0.05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즉 기각되죠. 그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네, 결국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용어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각됐죠. 그죠? 채택되는 경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버리시면 채택은 H5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한다는 것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즉 기각된 유형이죠. 기각됐다는 말은요. 결국 뮤와 뮤1과 2가 같다는 것을 해석을 끝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느끼는 이 용이성은 차이가 없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이분산을 해볼게요. 이분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을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변수 1의 범위. 자, 용이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용이성.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2도 여기서 끝까지겠죠. 그 다음에 가설 평균 차는 표본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0을 입력시키고요. 출력 범위는 적당한 위치를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결과와 같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등분산을 통한 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성별에 따른 이 모바일 뱅킹의 그 용이성을 인지하는 데에는 남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분산 분석입니다. 이 아노바 분석이라고 하는 분산 분석은요. 2개 이상의 그 모집단, 현재 샘플에 보시면 3개죠. 이렇게 2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이론 분산 분석과 그 다음에 2개의 요인을 분석을 하는 이원 분산 분석법 그리고 그 이상의 이 다원 분산 분석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해보시면은요. 데이터 분석에요. 제일 위쪽을 보시면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이 있습니다. 자, 확인.
입력 범위는 전체 범위를 다 읽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요. 적당한 위치 클릭을 한번 하시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 확인. 자, 여기에서 결론은 우리가 역시나 P값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P값이 기준치 0.05보다 크게 나왔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럼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기무가설은 항상 다 같다였죠. 즉 SKT, KTF, LGT가 즉 모바일 뱅킹 사용 의도가 다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순 회귀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해석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의 회귀 분석 Y축 입력 범위는 종속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의도를 살펴볼게요. 의도 까지 범위를 읽어주고요. 물론 여러분들 Shift 키 누르고 End 키 화살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범위는 이번에 태도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거거든요. Shift 키 누르고 End 화살표.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을 이름표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요 95% 그대로 하고요. 자, 이제 새로운 워크시트를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요? 잔차나 기타 나머지 등을 한번 다 출력해 봐달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표가 나왔네요. 자, 결과 해석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체 적합도가 8.54, 0.0000 854겠죠. 그러니까 일단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자, 이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요. P값 기준 보시면 태도가 통계적으로 0.05 이하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뭐 정규분포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시고요. 다음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데이터 분석의 회귀 분석. 자, 이번에 Y축 범위가 역시 의도이겠죠. 그 다음에 X축 독립변수가 이제는 유용성부터 태도까지 전체를 다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P값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 볼게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화면을 키워서요. 자, 보시면 상관계수는 0.57, 즉 0.6 기준해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정된 결정 개수로서 31.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적합도는 유의한 F값을 기준했습니다. 마이너스 0.8승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얘는 전체 적합도를 볼 때 해석하시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독립변수를 기준할 때는 밑에 이 값을 보셔야 됩니다. T값과 P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동일합니다. T값은 1.960 이상, P값은요 0.05 이하였죠. 근데 본 교재에서는 저자가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해석은 이렇게 해주셔야 정확합니다. 현재 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태도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지만 유용성과 용이성은요. t값 혹은 p값이 기준치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용성과 용이성을 제외하고 통계를 다시 돌려서 결과값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기각됐잖아. 그죠? 따라서 현재 이 태도는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회귀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학습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앞선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